대체 무슨 교훈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 걸까요? 이 개 막장 스토리에 찾을 교훈 따위는 없는 것 같으니 이왕 이렇게 된 거 영화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양심이 시키는 대로 피노키오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디즈니는 제페토가 피노키오로 청소를 할지라도 귀찮아서 학교로 보내버릴지라도 마음속 깊이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지 원작엔 없던 대사 몇 마디를 더 치면서 학교로 보냅니다. 마을길이 매우 복잡하단다. 구분길도 많으니까 딴 생각하지 말고 혹시 길을 잃으면 분수대를 지나서 두 번째 길로. 아니 그렇게 걱정이 되면 학교 끝날 때쯤 데리러 좀 가라 좀. 이쯤 되면 대체 제페토는 시계도 안 팔고 집에서 뭐 하느라 처박혀 있는지가 미스테리인데 뭐 디즈니표 보여주기식 사랑을 실컷 보여주고 나서야 피노키오를 학교로 보냅니다. 이때 원작엔 없던 갈매기가 등장하고 제페토는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마침 좋은 쓰레기를 준비해뒀지. 실제 대사입니다. 이게 마음씨 좋은 제페토를 보여주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요즘은 40년대랑 달라서 음스 투기하면 곧바로 과태료 100만원이지 않나? 뭐 아무튼 소피아는 앞으로 진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조그만한 지민이가 피노키오를 따라다닐 수 있도록 탈 것이 되어주죠. 아, 갈매기는 메뚜기를 찢지 않냐고요? 그래서 디테일의 달인 디즈니는 이런 장면까지 넣어놨는데 에이 날 먹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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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마, 난 비건이야. 건강을 챙기지. 고기는 나쁜 거야. 난 음스가 더 좋아. 그렇습니다. 소피아는 비건이 되었습니다. 고기면 사족을 못 쓰던 원작과는 달리 메뚜기에게 가장 안전한 갈매기가 되어버린 것이죠. 오, 말이 좀 통하는구나. 난 소피아야. 너도 비건할래? 이 아름다운 세상. 말 끊어서 미안한데 난 지금 피노키오를 찾으러 가야 되거든. 육식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희생되는 줄 알아? 그깟 인형 구하는 것보다 육식 반대 시위나 소피아 빨리 가야 돼. 급식에서 소세지 야채볶음에 쇠고기 미역국을 먹는 건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 오, 그건 내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걸. 출발한다. 한편 드디어 피노키오의 빌런 중 한 명인 어니스트 존 일당이 등장합니다. 어니스트 존은 학교로 가려는 피노키오를 배우가 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라고 꼬드겨서 극단에 팔아 넘기는 인물인데요. 피노키오는 또 철없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 지민이가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학교에 가라고 말려도 지민이를 무시하는 모습을 통해 양심 따윈 개나 줘버렸다는 걸 표현한단 말이죠. 근데 영화로 와선 왕 여러분 육고기는 안 돼요! 육고기는 안 돼요! 이렇게 굳이 들어갈 필요 없는 곳에 한번 들어가서 소란도 좀 피워주고 어줍잖게 피노키오에게 학교에 가라며 설득하는 장면으로 이어지는데 이분은 정직한 존이에요. 내 매니저죠. 정직? 스스로 정직하다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기 마련이란다. 나는 네 양심이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학교로 가. 그게 아빠가 원하는 거야. 방금 스스로 정직하다는 사람은 정직하지 않다면서요. 그럼 누굴 믿어야 되죠? 글쎄, 나라면 푸른 요정이 임명한 자를 믿을 것 같아. 그럼 학교로 가요. 원작에서 학교에 가면 무조건 올바른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사실 조금 올드하긴 한데 요정이 임명했으니 지민이의 말은 무조건 옳다라는 건 사실 굉장히 위험한 논리지 않나요? 전형적으로 사기꾼이 물건 팔아먹는 수법인데 코인에 물렸던 사람들 저마다 푸른 요정 한 새끼씩은 있을걸? 사실 지민이는 피노키오의 양심을 형상화한 것에 불과해서 학교로 가라는 말이 올드할지라도 아빠 말을 어기지 않으려는 양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이럴 바엔 차라리 푸른 요정님 근육 봤지? 정직하게 되고 싶어? 알았어요. 라는 게 더 설득력 있지 않았을까요? 뭐 아무튼 지민이 말에 따라 어찌어찌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는데 이 벌레 새끼는 또 학교에 안 들어간대. 지민이 학교 같이 안 들어가요? 난 됐어. 어차피 벌레라서 못 들어가. 학교에선 양심이 필요가 없다는 걸까요? 게다가 대충 피노키오를 학교에 집어넣고 영화 끝내려고 엔딩 멘트 치고 있어. 요정한테 개쳐 맞으려고. 참 착한 애죠. 용감하고 정직하고 남을 먼저 생각해요. 언제 그랬냐고요? 알바노? 아, 이게 관객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정님 보셨죠? 저는 제 할 일을 제법 잘했답니다. 분명 학교 생활도 어디 근본도 없는 녀석이 학교에 들어와? 에이 씨발 니스 냄새. 애들아 들어가자. 그 대단하신 푸른 요정님이 임명한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한 결과인 거죠. 이때 존 일당이 다시 등장합니다. 이거 봐봐. 이게 애들을 위한 교육이야? 널 존중하지 않잖니? 애들이 절 보면서 비웃었어요. 아니지. 넌 웃음을 주는 재능이 있는 거야. 비웃음이 아니라 즐거움인 거지. 봐봐라. 너는 학교에 맞는 아이가 아닌 거야. 지금은 그런 시대는 지났어. 하지만 아빠가 학교에 가라고 해서 갔잖니.
교장 선생님이 뭐래? 인형극이나 가랬어요. 니스 냄새 난다고. 그래, 어른의 말을 들어야지. 너는 니스 밥 먹을 아이야. 자, 여기까지 보면 존에 대해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원작에서처럼 정직하게 학교에 가려는 피노키오를 유혹해 헛바람을 넣어 팔아넘기는 그런 인물로만 보이시나요? 학교에 가야만 진짜 인간이 된다는 40년대 원작 감성에서 재능에 따라 다양한 길을 시도하다 보면 충분히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아니, 영화에서도 피노키오를 극단에 팔아넘기는 빌런으로 설계된 건 맞는데 이게 학교에서 까여버리는 순간 이상하게 되어버린다니까요? 양심이 시키는 대로 학교에 갔는데 인간이 아니라고 발로 까버리면 이 피노키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남냐고요. 현실은 나를 나무 인형이라며 무시하지만 겉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야 라며 뭐 차별하지 말라고 학교 앞에서 시비라도 해야 될까요? 사실 이렇게 보면 어니스트 존 일당도 이 세계에서는 그 누구보다 차별받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나마 사람같이 생긴 인형도 학교에서 까이는데 늑대 주제에 학교를 다녔겠습니까? 그렇게 길바닥에서 차별을 온몸으로 받아가며 학교 가는 아이들을 부러워만 하던 존은 본인이 인간인 줄 알고 학교에 가는 피노키오를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겠죠. 나무 인형이잖아. 야야야야, 저거 어떡해. 학교에 가고 있잖아. 지가 사람인 줄 아나봐. 우리가 구해줘야 돼. 쟤는 학교에 가면 곧바로 좋은 땔감이 될 거야. 어우 씨발. 이게 뭔지 배우려면 빨리 학교에 가야겠는걸? 저거 똥도 구별 못하잖아. 잔뜩 배우고 진짜 아이가 되면 아빠가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있잖냐 꼬맹아. 진짜가 되는 것보다는 네 적성에 맞는 걸 찾아서 유명해지는 게 더 멋진 삶이란다. 얘 봐라. 얘도 4년제 나와가지고 이러고 있잖니. 유명해지는 게 최고야. 좋아요. 무대에 서볼게요. 심지어 이후 데뷔 무대에서 피노키오가 무대를 뒤집어 놓아버리면서 어니스트 존의 안목에 놀라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원작과 별반 다르지 않게 피노키오를 배우의 길로 꼬시지만 존이 말한 배우의 길이 그렇게 꼭 틀린 말은 아닌 게 되어버린다는 거죠. 네, 존은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피노키오가 학교에 가게 되었을 때 받을 손가락질과 차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겉모습이 존나 중요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안 중요하대. 아니, 진짜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학교를 만들 거였으면은 뭐 이제 반에 돼지 2마리, 오리도 한 3마리 있고 개도 한 4-5마리 있는데 사람도 좀 섞여 있어. 자, 2반 여러분, 노래를 배워볼 거예요. 오리? 선생님, 좀 차별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 돼지? 꿀꿀거릴 거라는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선생님. 뭐 이런 학교였는데 존이 학교 가지 말라고 했다면 악역이 맞지. 사실 동화에서는 이런 늑대와 여우가 진짜 동물이 아니라 비유인 거잖아요. 뭐 늑대 같은 여우 같은 사람도 있다. 피노키오 역시도 겉은 사람 같지만 진짜 사람이 되는 데에는 내면이 중요하다는 뭐 그런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를 하는 거잖아. 근데 이 씨벌 동화인데 나무 인형이라고 차별을 해버리면은 동화적인 분위기가 박살나버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늑대, 여우, 고양이, 물고기 다 뭐가 되냐고. 뭔데 대혼돈의 동물농장이야? 어쩌자는 거야 이거? 이거 맞아요? 디즈니? 그렇게 어니스트 존의 소개로 극단에 들어가게 된 피노키오. 여기서도 원작엔 없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쪽 다리가 불편한 이 흑인 소녀의 이름은 파비아나. 디즈니 영화의 흑인 소녀인데 다리까지 불편하다? 네, 맞습니다. 선역입니다. 자, 그럼 여기 원작에서처럼 못생기고 뚱뚱한 이 아저씨는요? 네, 맞습니다. 악역입니다. 이 아저씨가 저지른 악행들로 말할 것 같으면 나무 인형을 어니스트 존에게서 사왔고요. 나무 인형을 무대 위에 세워 춤추고 노래하게 한 다음에 나무 인형을 3장에 짱박아 놨죠. 여러분이 인형 감수성이 부족하다면 이게 그닥 나쁜 놈 같아 보이진 않겠지만 아무튼 나쁜 놈이에요. 어떻게 인형에게 저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죠? 심지어 여기에 이 선역일 수밖에 없는 흑인 여자아이가 쐐기를 박는 한마디를 하는데 스트롬볼리는 더럽대요. 정직한 사람은 정직하지 않기 마련이라고요. 앞으로 디즈니에서 흑인 여자가 말하면 그런 줄 아세요. 아무튼 스트롬볼리는 더럽고 나쁜 놈입니다. 파비아나는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도 발레를 하고 싶어하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하지만 스트롬볼리가 자신의 춤을 무대에 세워주지 않고 작은 무대에서 인형극이나 시키는 것에 불만인 것처럼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작은 무대에서는 유명해질 수가 없니 어쩌니 하는데, 아니 다리가 불편함에도 재주를 뽐낼 수 있도록 인형극에서 메인에 꽂아준 게 스트롬볼리일 건데 본인 능력은 생각도 안 하고 조쏘기업이라며 한탄만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반면에 스트롬볼리, 야, 이 아저씨 따지고 보면 정말 대단한 게 사람들이 어디에 돈을 쓰는지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 무대 기획력이 상당해. 연주는 자동화시켜서 비용은 줄이는 대신 인형극은 전문 인형극단을 썼는지 수준급의 퍼포먼스를 보여줘요. 가만 보자면 흙수저로 태어나 작은 극단 하나 겨우 차려서 독학으로 배운 무대 기술을 차곡차곡 쌓아올린, 언젠가는 자신만의 극장을 사서 큰 무대를 꾸며보겠다 라는 소소한 소상공인인데 생긴 게 악역이라 악역이야. 이에 반해 파비아나는 신입이 들어오자마자 편가르기에 정치질까지 하면서 단장 뒤통수 깔 생각이나 하고 있고 결국에는 스트롬볼리 뒤통수를 또 깠어. 깜빵에 보내고 극단을 꿀꺽해 버리지만 생긴 게 선역이라 선역이야.
아니, 심지어 극단을 꿀꺽했으면 그토록 원하던 발레 공연을 한다면 야망에 사로잡혔구나 싶겠는데 여전히 인형극을 처하고 있네. 알고 보니 돈에 사로잡힌 거야. 하지만 생긴 게 선역이라 선역이야. 잊으면 안 돼. 뭐 그러고 피노키오도 자기네 인형극에 들어오라고 하지만 피노키오가 거절하면서 헤어지는데 여기서 완전 소름인 건 분명 동시에 말하고 있다는 거. When you find him. 파비아나가 무슨 울대가 2개 달린 건 아닐 테니까요. 사실 저 흑인 인형도 요정을 만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었다는 거. 게다가 내년에 또 만나자네. 후속작 암시인 건가? 오비안 때처럼 그 기존 작품에 흑인 조형 끼워놓고 후속작에서 흑인이 주연 맡는 그 루틴인 건가? 피노키오와 세 번째 자매 이거 할 거 아니죠? 어쨌든 피노키오는 거짓말로 길어진 코를 이용해 열쇠를 얻고 스트롬볼리 마차에서 탈출하는데 성공합니다만 곧바로 오락의 섬에 가는 마차에 납치당해버립니다. 원작에서도 어니스트 존에 의해 거의 반강제적으로 납치되는 것까지는 비슷하지만 마차에 탄 순간 양심 따위는 싹 잊어버리고 섬에 도착해서는 분위기에 휩쓸려서 온갖 비행을 저지르거든요. 양심이 없으니 뭐 무엇이 옳고 그른지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옳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안 좋은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당나귀가 되어가는 피노키오를 통해 보여준단 말이죠. 반면 영화에서는 납치당하자마자 양심을 대표하는 지민이부터 찾는 모습도 보여주고 오락의 섬에 도착해선 집에 가고 싶다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피노키오는 그저 불쌍한 피해자가 되어버려요. 심지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당나귀가 되어가고요. 이 대체 무슨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던 걸까요? 나는 평소에 잠자리채를 조심하지 않았지. 뭐 이런 건가요? 나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나마 납치당하기 직전 지민이가 하는 말을 보면 대강의 의도를 알려주긴 하는데요. 또래는 다 친구예요. 그건 아니란다. 또래라고 해서 다 친구가 아니고 어떤 또래는 서로 무리를 만들어서 다른 아이를 대화가 하필이면 여기서 딱 끝나면서 피노키오가 납치당하는데 뭐 대충 친구는 가려가며 사귀어라로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무리를 만들고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곳 하면 딱 생각나는 곳이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디즈니는 이 해로운 새를 멀리하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그 시각으로 영화를 재해석해보겠습니다. 이 모임은 똑똑한 애들만이 알고 있거든. 모임? 무슨 모임이죠? 트위터 섬으로 가는 모임이야. 모르는 척하기는. 알았어. 근데 내 양심을 찾아야 되는데. 양심? 트위터 섬에 가면 양심 따위는 필요 없을걸. 세상에서 제일 신나는 놀이터야. 경찰도 부모도 규칙도 없지. 온갖 난장판을 벌여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아. 넌 운도 좋구나. 트위터 섬에 가면 네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경험을 할 수 있거든. 넌 이제 전사야. 정말요? 근데 못 믿겠어요. 뭐라고! 얘들아! 우리 말을 의심하는 아이가 있구나. 재밌다고 하는데도 믿지 않고 분위기를 깨네. 그게 알았어요. 우리 다 같이 가요. 좋아! 트위터 섬이 기다린다! 오락의 섬에서 트위터 섬으로 바꿨을 뿐인데 감쪽 같지 않나요? 트위터 섬에 잘 오셨습니다. 마음껏 즐기세요. 아무도 여러분을 말리지 않을 겁니다. 이곳은 굉장히 아름다운 장소입니다. 누가 오더라도 엄청난 대우를 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만드는 곳이죠. 그것은 이 목각 인형에게도 예외는 이런 방금 고라니 한 마리가 지나갔군요. 하지만 익숙해져야 할 겁니다. 예쁜 외관과는 달리 온갖 위협들이 도사리고 있거든요. 마치 에메랄드 빛깔의 바다처럼 깊은 곳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기괴한 것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출발해볼까요? 이곳은 몸 긍정 페미니스투스들의 서식지입니다. 이들은 안 마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하는 생명체들입니다. 항상 촉촉하죠. 끈적한 것 같은데. 그래서 어류로 분류됩니다. 정말 기괴한 울음소리군요. 다음은 머지 포인트의 망령들입니다. 이들은 남의 불행을 양분 삼아 살아가는 생명체들입니다. 특징으로는 돈가스를 공짜로 먹을 권리를 주장하죠. 그래서 벌레로 분류됩니다. 시발 돈가스 어깨 들고 가너? 제발 멈춰. 우리 엄마 돈가스야. 물론 그들끼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수틀리면 동족의 고혈도 빨아먹죠. 좀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폭탄 먼지벌레와 한남충이 영역 다툼을 하고 있군요. 쉽게 볼 수 없는 귀한 장면입니다. 오늘 저희 카메라팀은 운이 아주 좋아 여러분들께 이걸 보여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죽어라 한남충! 나는 잠재적 가해자입니다. 한남충이 영역 다툼에서 진 모양입니다. 기세등등해진 폭탄 먼지벌레는 기름기 가득한 광배근을 한껏 펼쳐 보이는군요. 한편 이곳에선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개관이에 밀어넣자. 가보자고. 문명사회에선 이 축제를 폐악질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이곳은
끈적한 지방과 홀아비 냄 아비? 홀아비 어미 냄새가 가득한 심연이라는 사실을요. 야 씨발 이렇게까지는 원치 않았어. 너희는 너무 설쳤어. 맙소사, 이곳 트위터섬 최악의 생명체가 온 모양입니다. 낄낄낄. 우리는 어둠의 메갈레슬러 천의 부대다. 선부에서 웹길을 파괴하려는 명령을 받고 왔다. 오늘부터 웹길은 우리가 접수한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이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당구를. 지민이 형 구하러 왔구나. 나도 잡혔어. 탈출은 지능순이야. 저희에게는 정말 특별한 여행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말 다양한 환경을 거쳤다는 점에서 말이죠. 페미니스투스의 서식지부터 영역 다툼까지 이런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그만 집에 가고 싶어요. 하지만 제페토는 집에 없었고 소피아로부터 제페토가 피노키오를 찾기 위해 바다로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요. 푸른 요정이 보낸 비둘기가 소피아로 바뀐 정도라 여기까진 사실 원작과 비슷한데 여기서 제페토가 몬스트로에게 먹혔다는 언급이 빠졌어요. 사실 피노키오가 몬스트로라는 괴물 고래에 맞서 제페토를 구했다라는 포인트가 피노키오가 사람이 되는 조건 중 하나인 용기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이 중요한 걸 제페토는 그냥 바다로 떠나버렸네요 로 바뀌었는데 그 이유가 없어요. 어쨌든 원작과 비슷하게 고래 뱃속에서 불을 피워 탈출하는데 그 방법도 기괴하게 바뀌었고 도망치는 거 맞아? 뭔데 저거? 아니 씨발 로봇 청소기 장면이 밑밥이었던 거임? 충격으로 제페토는 아무런 외상도 없이 기절했습니다. 이때 심파를 쑤셔넣는 피노키오 허밍. 뭐 대충 심판은 스킵하고요. 제페토가 깨어나자마자 한다는 소리가 피노키오야, 네가 우릴 구했어. 세상 그 어떤 배보다 빠르게 헤엄쳤지. 진짜 아이라면 그러진 못했을 거야. 미친. 진짜 사람이 되고 싶었던 피노키오 존나 마상. 바로 실수를 직감한 제페토 뒷수습에 들어갑니다. 그 피노키오 너는 온 마음을 다해서 노력했고 정직한 아이로 거듭났어. 그리고 남을 먼저 생각하고 무척이나 용감하단다. 병신. 뭘 노력했는지 모르겠고 원래부터 정직한 데다 남을 먼저 생각하거나 용감한 모습을 보인 적 없지만 대충 좋은 말이니 이해할게요 아빠. 네가 처음 내게 왔을 때 내가 널 원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게 했는지는 몰라도 이 놀라서 겁에 질린 장면이 진심이었어? 넌 언제까지나 나의 진짜 아들이란다. 뭐 하나 바꿀 게 없단다. 그렇게 통나무 잼민이인 줄 알았던 피노키오가 무동력 자가 발전기라는 사실에 신난 제페토에게 푸른 요정은 진짜 육아지옥을 열어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실 피노키오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기 아직은 힘든 어린아이들에게 그것을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동화 속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지민이에게 양심이라는 역할을 부여해서 피노키오가 지민이를 잊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죠. 반면 인간이 아닌 여우와 고양이 모습으로 등장하는 어니스트 존과 기디오는 남을 속이고 자기 자신의 입속만 챙기는 사람은 진짜 사람이 아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피노키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영역인 만큼 실사화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유지되어야 했었던 부분인데요. 하지만 지금의 디즈니는 여기에 흑인 요정과 흑인 소녀를 집어넣으면서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우겨 넣어놨고 학교는 다양성을 존중하지 않는 곳으로 만들어버리는 바람에 학교에 피노키오를 보내려는 제페토와 지민이는 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영화가 자가당착, 자기 모순에 빠져버렸는데 이에 덩달아 피노키오는 지민이가 없어도 양심대로 행동하고 있어서 영화 시작부터 사람이 되는 조건은 다 갖추고 있어요. 아니 이미 아빠 말 잘 듣는 평범한 아이잖아요? 디즈니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알겠는데 그걸 피노키오로 해선 안 됐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디즈니는 앞으로 개봉할 흑인이 되어버린 인어공주에서 백인 왕자의 겉모습에 사랑에 빠지면서도 왕자는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아. 아이시대로. 으유 씨.